어느 순간 우리 인생은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삶을 천천히 돌아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 줄여야 할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노후의 행복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을 덜어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의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줄여야 할 것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점점 귀찮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돌아다니고 일하고 활동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퇴직을 하고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죠. 하지만 문제는 오랜 시간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일상생활에서조차 작은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건강하지 못한 삶을 보낸다고 합니다. 즉, 병원에 가야 하거나 약을 먹어야 하거나 통증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죠. 반대로 꾸준히 움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은 훨씬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움직이는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가볍게 걷고 의자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TV를 볼 때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가벼운 다리 운동이나 발목 돌리기를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의 상태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거워진 몸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원했고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때로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애쓰며 쌓아온 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혹시 지금도 내려놓지 못한 욕심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은가? 62세 김미옥님은 평생 돈을 모으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밤낮 없이 일했고 자녀들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서도 돈을 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해질까봐,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래서 자신이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라고 했지만 김미옥님은 여전히 병원비를 걱정했고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으기만 하다가 정작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욕심은 처음에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를 끌어내리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은 불안과 초조함을 불러오고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가진 것이 충분해도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자녀에게 기대가 크면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사회적 지위를 놓지 못하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욕심을 내려놓으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꼭 큰 부자가 아니라도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인정하고 지켜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도 더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기에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애쓰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무언가를 꼭 가져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요? 이제는 조금 덜어내고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게 즐길 준비를 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는 노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한때는 밥 한 공기 없이 못 살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혈당이 오르고 체중이 증가하고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68세 이정훈님은 평생 쌀밥과 국수 없이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흰쌀밥에 김치를 곁들이고 점심엔 국수 한 그릇을 후루룩 비웠죠. 저녁에도 간단한 밥과 반찬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이 되자 체중이 늘고 혈당 수치가 점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당뇨 전 단계라고 경고하며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했지만 밥 없이는 도저히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이정훈님은 탄수화물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잡곡을 섞어 먹고 국수 대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늘려갔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몇 개월 후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이 안정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와 대사 기능이 저하되면서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흰쌀, 밀가루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와 비만의 원인이 되죠.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밥을 줄이는 대신 현미나 보리, 귀리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고 국수나 빵을 먹을 때도 통밀 제품으로 바꿔보세요. 식사할 때 단백질과 채소 비율을 늘리면 굳이 밥을 많이 먹지 않아도 충분한 포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 곧 건강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먹는 것이 나중에 내 몸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편한 대로 계속 먹다가 후회할 것인가요?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래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65세 박순자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모임이 많았고 지인들과의 연락도 끊임없이 이어졌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가 점점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모임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의미 없는 대화 속에서 피곤함만 느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인연이라 쉽게 끊을 수도 없었고 혹시라도 관계를 정리하면 외로워질까 봐 걱정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와의 대화에서 서운한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일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 그날 이후 박순자님은 조금씩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모임에는 나가지 않았고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평생 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노력해도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맞추려 애쓰지 않고 진심으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인간관계가 있나요? 만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관계를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시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놓아주세요.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커지죠.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말은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때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70세 이창호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곤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피하려 했고 친구들도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창호님은 딸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빠, 그냥 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은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인데 자녀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꼭 말로 표현해야만 사랑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가끔은 침묵이 더 큰 공감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경청이 더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조언을 하기보다 공감해주는 것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말이 많을수록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부모의 조언이 자녀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친구에게 건넨 한마디가 불필요한 감정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혹시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때로는 침묵이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들어주고 조금 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훨씬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며 달려왔죠.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깨닫게 됩니다. 행복이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줄일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며, 탄수화물을 줄이고,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 이 단순한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더 채우려 하지 말고 내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줄여나가고 싶나요? 혹시 지금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덜어내 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씩 내려놓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